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제가 퇴직한 지 어느덧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퇴직하고서 어떤 분은 퇴직을 하고 나서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분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퇴직하고서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퇴직 후에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할 일을 만들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퇴직이나 은퇴하고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지수와 자존감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86%가 퇴직이나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왕이면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을 가지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최고의 로망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이 더해져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 중에서 남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문화재 설명하시는 분, 각 분야의 강사로 뛰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요. 경제가 좋아져서 적게 일하고 많이 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살게 되더라도 일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꼭 돈을 버는 일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활동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 적성에도 맞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말자입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 시기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진짜 나만의 공부이고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움을 실천하기 딱 좋은 나이가 바로 퇴직하고 은퇴 이후입니다. 저는 석 달 전부터 방송 스피치를 배우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 그리고 70이 넘었는데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실버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같이 공부하면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고, 나도 끝까지 배움에서 손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에도 배움은 꼭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뇌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뇌보다 훨씬 적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력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배움을 위한 시간과 새로운 장소의 이동이 필수입니다. 셋째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삶을 살지 말자입니다.
퇴직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격이 모나지 않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건강은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건강이 기본이라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은 역시 자녀나 지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주변을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젊었을 때 노후 설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정말 노후 설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오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돈이 없으면 자녀나 친구도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자칫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거기다가 자존감 저하로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퇴직이나 은퇴하고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이 변했다. 성격이 개팍해지고 남들한테 참견도 잘한다. 말이 많아진다. 그리고 속이 좁아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친구나 자녀, 젊은이들에게 괜히 꼰대 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낄낄 빠빠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이것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 참견보다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조언을 하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괜히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120세를 지향하고 있는 요즘 현명한 생활과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